자, 오늘 오전 아침부터 사랑제일교회 용역이 왔다가 물러갔다는 방송 여러분들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자, 이 교회 측에서 이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에서 이게 발표한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10지역 조합원들에게 장이 10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동네 주거 환경이 새롭게 된 것과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재산적 상승 효과가 일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시 조례한 대로 존치가 원칙이었으며 재개발에 사랑제일교회의 협조가 필요했다면 충분한 이전 보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처음부터 사랑제일교회를 기만하여 불법으로 현금 청산을 시도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례안입니다.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울시 조례안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존치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처분 실시한다. 존치 대상은 종교단체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수행 중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는 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재정비 촉진 지구는 광역생활권 주거지형 50제곱미터 이상을 단위로 하여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계획으로서 지형 변경 및 도로 선형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가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 이전 계획 수립 기준, 이전 계획 수립 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한다.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는 대토 원칙,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이 부담한다.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 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한다. 사업 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장소 마련, 이전 비용 등 조합이 부담한다. 이게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이 조례안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변호인단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따라 장위 재정비 계획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제일교회는 10-2 별도 종교부지 연면적 2686제곱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위 10구역 전체에 대한 재개발을 위해서 2009년 8월 4일 조합이 설립되었고 2009년 9월 27일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처리 방안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재개발은 위 재정비 계획과 조례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재개발 서울시 조례안이 이게 그냥 폼으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재개발에 적용을 해서 재개발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또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사료적 가치를 가진 사랑제일교회 10-2구역의 존치를 원칙으로 그 자리 위에서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만일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거죠. 조례에 벗어난 행동을 지금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성북구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 원칙을
어겼고 나아가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에 준하는 보상 절차도 속이면서 10-1구역 아파트 및 상가구역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자로 분류하고 84억 원 공탁하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특히 서울시 성북구청은 10-2구역 사랑제일교회 종교부지에 대한 환지 처분 등의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686제곱미터에서 2591제곱미터로 줄이고 남은 연면적을 훔쳐갔다. 국민의 재산, 교회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주도 뭐 늘려줘야 될 판에 줄였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큰 차이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한 평 넘게 더 들어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땅을 샀는데 계약서에 추가로 더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경우는 반대네요. 줄어들으니까 사랑제일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현재 교회 건물 점유 사용자인 대국본, 청교도 영성수련원, 기독교 선교은행,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랜드 선교회는 서울시 성북구청 조합의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벗어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당연히 고발을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하죠. 보신 바와 같이 10지역 조합 대표와 임원들이 불법으로 집달관들을 동원하여 교회 기물을 부수고 폭행을 함으로 임신부가 유산을 하는가 하면 성도 하나는 팔이 부러져 입원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없는 성도들이 폭행을 당하였으며 집달관 쪽에서도 충돌로 인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셨습니다. 참 임산부가 유산을 했다. 이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재개발조합은 이 임산부의 생명이 유산이 되었는데 정말 여기에 보상을 섭섭하지 않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하나는 팔이 부러져 입원을 했고 불법적인 용역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소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보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여기가 무슨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런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재수안의 기본적 예의도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피해 보상 산출을 119억 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할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샐러리 밴들은 119억 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119억 원으로 2686제곱평방미터 땅을 사서 현재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주부 입장에서 119억 원으로 2686제곱평방미터 강북에 지금 현재 부지와 똑같은 땅을 사서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119억 원으로 택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똑같이 지어달라는 거죠. 그대로.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설교 말씀해 보니 똑같이 지어주라고. 자, 서울시 조례 안에서도 존치 그냥 이전을 안 하게 됐을 경우는 되도록이면 그 있는 그곳에다 지어주는데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비용의 모든 것을 조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119억 원만 보상해 준다 그러고 그냥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2686제곱미터의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건물을 또 지을 수 있습니까? 서울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죠? 자, 일반적인 이런 통보를 하고 그냥 119억 원만 받아가서 비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탁금 84억 원만 공탁하고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현재 교회 건물 점유 사용자인 대구번, 이건 아까 읽었죠?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사랑제일교회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느니, 이 의지가 없다는 거 이게 많이 들어본 일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래서 탄핵을 했는데 그하고 좀 비슷한 문구 같아요. 사랑제일교회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근데 소문에는 협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조합 측에서 대화를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의지가 없다느니 무리한 요구를 한다느니.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을 하고 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앙적 영심에 따라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귀조합 측이 진정으로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첫째로 그동안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1200만 기독교 성도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와 국민들 앞에 일간지 조중동 중 하나의 신문을 택하여 지면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조합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정권위원회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무 법적 효과도 없는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에 나오게 되면 결과에 대하여 또다시 거짓 언론 선동을 할 것이며 범죄적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무례한 기만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성 있는 정권위원회로 나오시면 우리는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협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권위원회만 나오면 협상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뭐 협상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위 주장에 대하여 모순이 있다면 반론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귀조합 측에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만 행위를 계속한다면 형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그동안 범죄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개인적 재산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드림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보상 문제로 시끄러운 이런 것이 이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래요. 자,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지 않는 조합처. 자, 돈 어느 정도 받고 그냥 비켜라. 안 비키니까 용역을 동원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정권위원회 이 위원들 나오셔서 사랑제일교회와 타협을 하세요. 해서 서로 이 평수대로 그죠? 2686제곱평방미터의 이 땅을 구입해서 똑같은 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입에 맞는 땅이 또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땅을 사야 되죠. 또 건물 또 지어야 되죠. 지을 동안에 성도들이 다른 데 예배 드릴 장소를 또 얻어야 되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땅에 그냥 지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협상을 잘해서 교회 측에서 또 정권위원회 이분들 같이 대화를 하셔서 서로 그냥 교회니까 지금 막 그냥 막 용역을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해서 금액도 땅을 사서 지을 평당 뭐 지금 평수 지금 지을 신축 평수 뭐 허가비나 이전비나 이사비용 뭐 서로 전부 다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보통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보상을 해주면 실제 시가보다 더 많이 해주잖아, 많이. 저도 교회가 길이 들어가서 이사비를 받고 이사를 했는데 그 주위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건물 한쪽 모서리만 딱 길이 들어가는데도 전체 건물 다 짓는 돈을 다 보상해 주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아주 거기 있는 분들은 시에서는 길을 넓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산에 조금이라도 누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상을 실제 시세보다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만은 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합 측과 또 서울시에서도 같이 해서 대화 타협을 해서 서로 잘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일반 가정집하고 틀리잖아요. 교회는 또 찬양한다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주민이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교회가 찬양하고 하는데 별 먼저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근데 지금은 다시 주민이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이 조합 측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합 측에서 최대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력을 하고 지금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이 있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에 새벽 1시에 새벽에 막 용역을 들이닥쳐서 교회에 뭐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재개발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대화를 해서 빨리 보상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최대한은 지금 있는 자리에 그 평수대로 치워주는 거. 여기도 보죠.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 제일 먼저 이게 돼 있잖아요. 종교시설은. 그냥 조례한 대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조례한 대로 하면 되겠네요. 뭐 조례하는 무슨 폼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종교시설을 우선적으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 측과 사랑제일교회 측이 잘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